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와 그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한국 사회에서의 실태를 얘기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노후 준비도 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잘 개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대비할 수 있을까? 그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지 않은 인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70평생을 보면서 저는 실패하지 않고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70평생을 통해서 바라본 내 생각과 그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노후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논할까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 제가 요새 꽂혀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명기 9장 6절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며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상당히 제가 요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많은 한국 사람들을 보고 이 말씀에 제가 생각을 요새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미래가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제학에서 나오는 법칙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80대 20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태리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표한 것입니다. 이게 물론 사회 경제학적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지만 이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법칙이 또 인용이 많이 됩니다. 이 법칙을 이제 우리 인생으로 돌이켜 보면은 모든 것은 시작 전에 철저한 계획이 성공을 좌우한다 라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100으로 놨을 때 초반 20에서 잘 세운 계획이 나머지 80의 성공을 좌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지키지 않고 거꾸로 인생을 많이 허비하고 난 후에 그것을 깨달아서 준비를 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20밖에 안 된다라는 게 또 그 80대 20 법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과 실천이 요구되어집니다라는 얘기인데, 이 파레토 법칙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이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뭘 하겠다. 목표를 설정해요. 그러면 그 목표에 따른 내가 객관적인 사전 조사를 합니다. 목표를 세웠으니까 사전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할 때는 내 주관적인 사고는 배제를 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다라는 얘기죠. 가능한 한 많은 것, 작은 정보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다 모아놓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 목표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요. 사전 조사를 한 데이터를 보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벤치마킹을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 계획이 이대로 하면은 잘 될 거냐라는 것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 고사성어로 하면 타산지석이 돼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이게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먼저 간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잘 안 들어맞으면은 사전조사를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고 조사를 다시 하고 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끝에 마지막에 내가 만들어진 계획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증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 계획에 따라서 그 플래닝에 따라서 목표에 달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실천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개미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으라고 그래요. 개미는 두목도 지도자나 감독관이 없어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여 추수 때에 겨울철에 양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있을 것이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하는 동안, 내가 자는 동안에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가난이 강도같이 너에게 찾아들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것,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계획을 잘못 짜서, 지혜가 없어서 계획을 잘못 짜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은 탓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레토 법칙과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후를 먼저 살펴보죠. 노후는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 40대 중반부터 노후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노후를 뭐 50대도 조금 늦긴 했는데 50대에도 하지 않고 60대 초반에 들어가서 노후를 준비한다 그러면 노후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키지를 않을 뿐이에요. 보면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을 위해 저축을 한다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저축을 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써버린다. 미련한 사람은 그냥 쓴다라는 거예요. 돈 벌면 그냥 쓰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저축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잠언 21장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좀 더 쉬고 좀 더 자자 하면은 가난이 강도처럼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밀어닥치고 빈곤이 군사처럼 몰려올 것이다 라고 성경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이 강도같이 여러분들한테 온다고 그래요. 그게 잠언 6장 11절 말씀이에요. 또 하나 더 볼까요? 노후 준비를 왜 해야 되는가를 성경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가을이 되면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근데 식량이 없어. 식량을 줄여가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과 아유 배고파 그러고 그 식량을 먹어버린 사람의 차이가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거지요. 자, 노후는 여러분들이 40대부터 멀리 보고 최소한 20년 이상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저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봤죠? 그리고 둘째로 투자에 대한 꾸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동산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들어오는 리턴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경제 공부를 해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10년마다 통화량이 2배씩 돼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그러면 한정된 재화의 통화량이 2배가 되면 10년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2배 이상이 돼야 기본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10년에 물론 강남 같은 경우에 그렇진 않는 데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10년에 2배씩 뜁니까? 대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 평균에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45년 동안 살고 이민을 와서 캐나다에서 25년을 살아보니까 한국의 금융기관에 투자를 하면 손해예요. 한국 금융기관에 투자를 하지 마세요. 투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손해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북미 시장의 그 투자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ETF라고도 하던데 그런 데에 들어가지고 북미 시장의 그 펀드나 에쿼티 같은 그 종목들이 한 수백 개가 되거든요. 그 투자 종목들을 공부를 해서 분산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북미에서 투자 수익은 얼마나 되느냐면은 웬만큼 괜찮은 데를 찾으면 10%대고 좋은 데를 찾으면 연이에요. 25%의 투자 수익을 얻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북미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의 직장인들은 그 한국으로 하면 퇴직연금이라고 하죠. 이 퇴직연금을 전부 이 투자회사에 넣어서 투자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매달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퇴직연금이 들어와서 쌓이니까 한정된 주식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나가는 돈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뭐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에서 하면 얼마나 됩니까? 뭐 퇴직연금이 4%, 3%막 열리 이러던데, 제가 이제 한국에 계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 적금을 이제 하나 만들 생각인데, 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어야 되는데 적금 연리가 뭐 2%인가? 그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이 북미에서 투자하고 있는 데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에서 최고가 25%가 넘어가요. 1년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돈이 많이 쌓이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려면은 성공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서 배우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왜 북미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미국, 캐나다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라면은 미국의 주류 사회는 노후 준비를 전부 그 투자를 통해서, 투자 회사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잘 돼 있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유명한 지역에 제일 비싸다는 지역에 부동산이 있는데 이민 오기 전에 이제 이민 올 때 사두고 왔는데 25년이 지났잖아요. 25년이 지났으면 최소한 4배가 돼야 되죠. 10년마다 2배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4배, 5배 정도가 돼야 되는데 5배가 안 돼요. 그렇게 강남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부분은 어리석었어요. 한국을 위해서 제가 한국에 모았던 재산을 놔두고 캐나다에 거의 빈털터리로 와서 이제 부를 이루었는데 한국에서 있었던 그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들어왔으면 제가 지금 한 100억대 이상의 부호가 됐을 겁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손해를 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북미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도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그 한국의 부를 지금 북미로 이동하고 있어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유는 한국 금융기관에 모랄 해저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뭐라 그러나 모랄 해저드면 인간성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연리 4%, 3%밖에 못 남기면서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뭐 한국의 뭐 연금이 뭐 투자를 잘해갖고 7%를 냈다 그러죠. 여기선 7%면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안한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고칠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한국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들의 후진성 때문에 지금 한국의 많은 부가 지금 북미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40대라면 아직은 50대라면 여러분들이 북미에 투자하는 법을 배우셔서 북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민 온 지 25년 됐다 그랬잖아요. 25년 동안 그 세이빙한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투자는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마찬가지 포함해서 이곳 북미에 해야 하는 거로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는 한국에서 하지 마시고 그 돈을 저축해서 북미에 투자를 해서 북미에서 노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녀들의 미래, 지금 한국 현상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계층 간의 사다리가 무너진 사회예요. 계층 이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 거에 살펴봤듯이. 그 다음에 한국의 지금 자녀들의 현상은 뭐냐면 명문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과잉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한국의 실태라고요. 너도 나도 다 의대 가려고 과잉 교육을 하고 공대에 좋은 과에 보내려고 아주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그 결과는 시원찮다라고요. 모두가 다 최고가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좋은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고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을 바라본다면 아까 성경 말씀에서도 얘기했죠. 문제는 갈수록 그 좋은 자리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를 비롯한 로봇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저는 네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자녀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면 내가 교육 과잉 명문대를 갈 수 없다. 그러면 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은 뭐예요? 자영업을 하는 방법 있고, 그렇죠? 근데 자영업은 해보면은 어려움 연속이고 한 번 실패를 하면 재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자영업은 상당히 삶이 고달프고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의대를 가지 못하고 공대 좋은 과를 가지 못한다면 가늘고 길게 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 기능을 어렸을 때부터 익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그냥 기술 기능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대학을 나왔는데 요새 대기업을 나왔는데 40대, 50대에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40대, 50대에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럼 그때 돼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요새 하는 걸 보니까 기능직으로 빠지는데,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차라리 기술 기능직을 아이들한테 가르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기술 기능직을 가르쳐서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공부를 진짜 투자를 잘해가지고 굵고 짧게 그래서 그 의사를 뺀 대학 이상의 졸업자, 공대 좋은 데 나오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공직도 마찬가지긴 한데 요새는 굵고 짧게 살아가지만 짧게 살아가고 난 후에 어려움이 또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가늘고 길게 갈 거냐, 굵고 짧게 갈 거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굵고 짧게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자영업, 가늘고 길게 기술 기능직, 그 다음에 대기업체에 들어가거나 하는 이런 굵고 짧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까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자녀들한테 재산 상속을 해줘서 자녀가 그냥 잘 살아갈 수 있게 마련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내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그 자녀의 자녀, 손자, 그 후 내려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그 재산을 잘 지킬 수 없다면. 그게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각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캐나다나 미국에 이민 오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캐나다나 미국은 조금 많이 줄긴 했는데 캐나다는 아직 계층 간의 사다리가 많이 열려 있는 사회입니다. 이제 그것은 제가 밑에서 이제 다음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 보면은 한국의 30대 사람들이
영주권을 요새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데도 자꾸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서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희망이 보이니까. 희망이 안 보이면 상당히 어려울 텐데 30대 가정이 희망이 보이니까 캐나다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살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새 30대 40대 초반 사람들이 영주권 받기가 어렵지만 이민을 꾸준히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몇 년 전인가 한 가정의 그 고백을 제가 들었는데 이제 누군가가 물었어요. 생애에서 제일 좋았던 기억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이제 그때 그것에 대한 제 대답은 그러니까 뭐 천국 가는 거 크리스찬 이거 빼고 우리가 생애 살아가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뭡니까? 저는 대학에 들어갔던 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한 것. 근데 그 부분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는가 봐요. 나이가 그 당시 50대 후반이었는데 그 사람은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캐나다 영주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민을 와가지고 어렵게 해서 영주권을 땄어요. 그래서 생애에서 제일 좋았던 선물이 캐나다 영주권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얘기하면 뭐 많은 희노애락이 있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는 일단 들어와서 잘 살펴보면 살기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부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열등감, 시기 질투를 갖는데 캐나다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민을 온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30대 가정들한테 제일 먼저 제가 그들한테 주의를 시키는 게 한인 커뮤니티와 이렇게 접촉하거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이제 한인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까지는 한인들을 잘 안 만났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 10명 정도를 하고 깊은 얘기를 해봤는데 캐나다라는 사회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캐나다에서 잘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인들이 얘기하는 거, 한인 사회 속에서 얘기하는 게 보면 카더라가 많아요. 자기가 접해보지 않고 알지 못하는데 그냥 자기 상상으로 카더라를 그냥 사실인 양 얘기를 하고 거짓 정보가 따라서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실을 왜곡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 실체는 이런데 남한테 보여주는 것은 거짓으로 왜곡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10명이면 글쎄요 거의 다였어요. 그리고 내가 또 하나 그 한인들을 여기 한인들하고 만나면서 그 최근에 한 1년 동안 쇼크를 받은 게 뭐냐면 한 친구가 자기는 이민 온 지 40년인데 영어를 잘한대. 근데 여기서 영어를 잘하는 거는 기본이거든요. 필수고. 근데 그 친구가 왜 저렇게 나는 영어를 잘합니다 하고 대놓고 자랑을 하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20년 이상 이민 생활을 하면서 영어에 서투른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랑할 거리가 못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영어에 서툴고, 뭐 거짓 정보 속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노후 대책을 캐나다 정부에서 주는 그 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캐나다 정부에서 주는 연금이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CPP, OAS, GIS가 있는데 이 세 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극빈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노후 대책을 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북미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중류 이상, 뭐 주류 속에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고 다 투자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퇴직연금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RRSP라고 그러는데 그거 외에 자기가 세이빙한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렸는데 제가 25년간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불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알거든요. 근데 없어. 이런 상식과 지적 수준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민을 생각하신다면은 첫 번째 젊은 사람들이 이민을 생각한다면 한국에서 기능을 익혀가지고 오세요. 기능. 뭐 어떤 엔지니어적인 기술이 아니라 기능을 익혀가지고 오세요. 제가 이제 그 30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기능을 한 가지씩 다 익히고 왔어요. 제 말을 몇 년부터 들어가지고 기능을 익혀가지고 와서 뭐 무슨 기능이라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는데 여기 와서 그것으로 돈을 버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 캐나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기능인들 아주 스킬이 좋다고 그래요. 이 캐나다 사람들이나 이런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아주 한국 사람들이 손이 섬세해가지고 아주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줄을 서요. 그래갖고 제가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예약이 쭉 돼 있어가지고 주말에도 거의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겨우 하루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난 후에 독립을 해서 자기가 그 샵을 차리면 그 사람은 잘 살아요. 웬만한 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잘 살 겁니다. 왜냐면 예약이 꽉 차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중국인인데 이름이 샘이에요. 이 사람은 한 40년 됐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중국인들은 얘기하면 여기서 사는 중국인들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샘, 너 왔을 때 뭐 어떻게 이민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전기 기능공이었대요. 그러니까 일렉트리션이었지요. 전기 이렇게 수선하는 그 전기 기능공이었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캐나다에 왔어요. 40년 전에. 와서 보니까 그 전기 기능공, 일렉트리션으로 여기서 살아가는데 돈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입이 적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래서 이제 네이트라고 에드먼턴에 있는데 이제 그 전문대학이거든요. 1년제 코스도 있고 2년제 코스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전기기능공으로 일을 하다가 그 네이티에 들어가서 뭘 배웠느냐면은 네이티에 들어가서 이제 전기기능공보다는 그 당시에 컴퓨터를 고치는 기술을 배웠어요. 하드웨어를 고치는 기술을 1년간 다니면서. 그래서 그 컴퓨터 고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서 잘 살았는데 그게 이제 컴퓨터 고치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어느 시대에 가면은 컴퓨터가 나쁘면은 버리고 새 컴퓨터를 사니까 컴퓨터를 수리하는 사람들이 점점 주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이것도 또 별로네. 한 졸업하고 나서 한 5, 6년 하고 난 후에 별로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뭘 했냐면 다시 네이티에 가서 2년제 공부를 한 거예요. 뭘 공부했느냐? 그때는 그 소프트웨어를 공부한 거예요. IT를.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 만드는 그 코딩 공부를 거기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해서 그 기술로 그 코딩하는 그 기술로 이 사람이 나머지 한 25년을 근무하면서 은퇴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배웁니까? 내가 기능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 기능이 돈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1년제 대학에 가서 기술을 다시 전망 있는 기술을 배우고 살다가 그게 또 불황이 닥치니까 또 공부를 해서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공부를 해. 관련은 있지만 새로운 분야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2년제 대학을 나와서 졸업을 해서 25년간을 그 직장에 다니면서 은퇴를 했어요. 꽤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얘기를 이렇게 듣고, 그러면 너는 그 소프트웨어 그 코딩하는 사람으로 프로그래머로 은퇴를 했네?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왜 이렇게 살면서 일렉트리션이 좋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게 돈이 안 돼서 컴퓨터 하드웨어 고치는 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로 돌고 이렇게 했는지, 아무튼 그렇게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들어와서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럼 1년제 대학을 가서 기능을 배우고, 용접사도 여기에 들어가요. 용접사도 1년제에. 뭐 헤어 디자이너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돈이 별로 안 된다. 그러면 2년제 다니고. 2년제 다녀도 내가 더 좋은 신분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려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잠깐 뭐 용접사하고 헤어 디자이너를 얘기를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민 온다면. 한국에서 용접사 자격증도 따고 용접 기술을 쌓고 헤어 미용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해보고 기술을 익혀가지고 오시면 여기서는 잘 정착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이 용접사나 이런 그 미용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기서 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온 사람들이 더 잘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한국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민을 오더라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이유를 얘기를 했죠. 이 사회에는 신의를 가지는 신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신뢰하고 릴레이션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 10명 정도, 10명 이상 정도의 한국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신뢰를 줬느냐? 신뢰를 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내가 들어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전형적인 한국에서 사는 태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사람을 이용하거든요. 저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에 멍청한 건 아니고 도와주다가 보니까 많이 이용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는 제가 지금 상종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중국인들은 안 그래요. 한번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를 중시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걸 관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도 탁구를 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보면 한국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사회예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중국 커뮤니티와 한국 커뮤니티를 바라보면 중국 커뮤니티가 더 우월하게 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민을 오시면 열린 마음으로 주류 사회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접촉을 하고 배우고 그들을 따라가세요. 한국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이 캐나다입니다. 저는 거의 빈손으로 이민을 왔는데 참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사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중국이나 필리핀 이민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아주 내려다봐요. 제가 봐도
그들이 이렇게 차별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런데 한국 사람 본인들은 몰라. 내가 중국 사람보다 우월하지, 내가 필리핀 사람보다 우월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하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제가 만나본 필리핀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을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사람들 이민 올 때 다 빈손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릴레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하는데, 대학 교수로 은퇴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UOA에. 깜짝 놀랐어요. 자기 대학 교수로 리타이어 했대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이 프로페셔널 서티피케이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이 사회에서 일하고 은퇴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릴레이션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저를 보고 놀래죠. 한국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왜냐면 나도 그들하고 똑같은 PNG를 갖고 있거든. 뭐 미국 PE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도리어 그 사람들이 저를 존경을 하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 주류 사회 속에서 엔지니어로서 성공적으로 은퇴한 사람, 대학 교수로 은퇴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룹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중국 요 계층의 특징이,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들을 상대를 안 해요. 참 신기하더라고.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돈이 암만 많아도 비즈니스 성공한 사람이 많거든요. 뭐 차이니스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곳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안까지 깊이 들어가지 몰라서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것,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 한 사람들, 아무리 성공을 해도 비즈니스 한 사람들하고는 되게 상대를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조차 없죠. 비즈니스에서 좀 돈 번 사람들이 다 깔봐. 참, 좀 웃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와, 정리를 하면 노후와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4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하고 투자 공부를 해서 꾸짐없이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북미 투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북미로 투자를 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늘고 길게 보낼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재산을 많이 줄 거냐. 그렇지 않다면 그 자녀들이 상당히 어렵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한국이라는 사회가 워낙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자녀들이 젊었을 때 30대, 40대 전에 어렵더라도 이민을 가도록 권유를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잘 못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지고, 한국에서 기능을 가지고 이 사회에 오면 여기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영주권 따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지금도 보면 이 순간에도 30대 가정들이 와가지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면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샵에 가서 일을 하니까, 샵에 가서 일하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가게에 가서 일하고 하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력하는 사람을 버리는 사회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